네, 반갑습니다. 4월 20일 수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좀 올랐죠? 네, 양봉으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네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중에는 플러스로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마지막에 이제 순매수 전환이 좀 됐고요. 이제 수급의 변화가 오전 시황에서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많이 좀 따라갔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마주 쪽에서는 일단 또 철강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중국 지역 봉쇄, 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철강주들의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그 이야기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지 상황 보시면은요, 양봉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좋은 거죠. 좋은 거고,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제 뭐 플러스권까지 넘어갔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구간대는 일단 2712, 13, 요 정도였는데요. 요 구간을 일단은 잘 넘어섰어요. 넘어서고, 이제 직전 고점대 넘어서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뭐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런 흐름들 잘 이어갔고 마지막에 조금 이제 주춤거린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는데 뭐 수급적인 동향에서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융투자의 어떤 뒷심 부족 이런 쪽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조금 아쉬운 내용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에서 약간 주춤거리는 모양새, 즉 뭐 수급이 좀 많이 힘이 좀 실렸다라면은 마지막이라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양새들이 조금 부족했었다는 게 조금 아쉽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형주 쪽에 일단은 뭐 분위기가 좀 쏠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닥 쪽은 조금 하락하는 쪽으로 마무리 좀 됐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보합 수준이거나 이제 낙폭을 좀 회복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플러스로 들어간 종목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0.15%지만 조금 올라서 끝났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급 동향 차트를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이제 1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수급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대 대비해서 본다면 이제 금융투자도 끌려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침 오전 시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금융투자가 1,000억 원 정도까지만 매도를 좀 줄여주게 되면 시장이 플러스로 확실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조금 삐끗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먹었기 때문에 큰 물량은 없습니다. 큰 부담은 없는 거고 일단 외국인들 매수가 930억, 940억 잡혀있기 때문에 괜찮다 보여지고요. 연기금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많이 살 때는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조금 이제 힘을 좀 많이 보태긴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좀 만들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나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1,000억 원 넘게 나오면서 약간 부담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수급이 조금 아쉽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좀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쪽은 그렇게 나쁘지 않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금 내렸고요. 그 다음에 SDI,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런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살짝 나온 모습이죠. 많이 내린 것도 아닙니다. 뭐 1%도 안 밀렸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만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지 그 외에는 특별하게 많이 밀린 모습도 없습니다. 그 다음 턴으로 보시더라도 카카오페이가 조금 많이 밀린 경우 그런 정도만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일단은 조금이지만 플러스가 좀 나온 모습이었고요. 하이닉스가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즉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렸다가 다시 보합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보탬이 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1%대 상승이었고요. 현대차도 오늘 1%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기아도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그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일단 하락에 대한 폭보다도 상승에 대한 폭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별로 안 좋죠. 지금 올라온 게 첨보 요거 하나인데 요것도 음봉이에요.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죠. 오늘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들 역시도 다 하락하는 모습이 진행이 됐고요. 에코프로 BM 마찬가지 하락세, LNF 하락세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상승에 대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형태로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형태의 그런 어떤 동향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으로 좀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뭐 그게 크게 부담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오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오늘 기관들 총 합계적인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부담은 별로 없어요. 그죠? 부담이 없는 상태고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를 85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하이브가 오늘 좀 많이 빠졌었죠. 5.7%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하락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인데 오늘은 엔터주들 쪽 움직임들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오늘 기관들 움직임들은 자동차에 많이 쏠렸습니다. 기아, 현대차, 현대위아 많이 올라왔었죠. 이런 모습들에다가 만도 지금 이렇게 뭐 자동차 부품조 쪽에 움직임들을 좀 많이 가져갔고요. 게임주라든지 또는 현대중공업도 오늘 조금 하락세 좀 보였죠.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이게 딱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것 같아요. 업종 쪽에서 뭐가 좋겠다, 뭐가 나쁘겠다 이런 것들을 알려지는 모습인 것 같고요. 자동차 쪽에 집중이 됐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기아나 현대나 완성차 쪽에서는 뭐 어떨지 모른다 치더라도 부품주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를 생각해 본다면 괜찮은데요? 라고 판단을 좀 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융투자 쪽 보시면은요 현대 위아를 가장 많이 샀고 기아 역시 자동차 쪽 집중이 좀 됐습니다. 아마도 바닥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조금 낮추는 쪽으로 베팅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레버리지라든지 또는 뭐 인버스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인버스 요거 매도가 있지만 조금 뭐 물량이 많지 않았고요. 레버리지 역시도 매도가 있지만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이 매수를 좀 해뒀는데 역시 얘네들도 자동차 쪽이 일단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 하이브,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안 팔고 현대중공업을 가장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 SK가 오늘 좀 올라가면서 기관들의 매수를 좀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쪽도 한번 볼게요. 외국인 보시면 네이버, 기아, 현대차 역시 자동차 업황 쪽에서 아마도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림 매수가 좀 들어왔던 모습이 좀 인상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유 섹터 쪽 지금 유가가 좀 많이 내렸었죠. 그래서 장중에 좀 많이 내리기도 했었는데 뭐 분위기는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수하고 있는 거 금융 섹터죠. KB금융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금융지주가 16,000원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와 만세. 이건 배당도 많이 주고 수익도 많이 주고 아주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G이노텍 순 매수가 좀 있었는데 LG이노텍도 지금 보면 정고점 대에서 계속 애매한 모양새 보이고 있죠. 지금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41만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가격 인정 구간 같은 이런 횡보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신규 접근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상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제당 오늘 분위기 좋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도 매수가 좀 있었어요. 대덕전자 매수가 좀 있었고요. 신고가 발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도는 지금 보면 삼성전자와 펄어비스인데 외국인들이 펄어비스를 많이 팔아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쪽 순매도가 1200억 정도 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는 플러스가 나왔다는 걸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게임주 쪽 계속 안 좋아요. 크래프톤 계속 빠지고 있고요. 배터리 쪽에서도 매도가 지금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 계속되면 안 될 텐데 아직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계속해서 매도가 나온다면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겠습니다. 정고점 넘지 못하면 일단은 횡보로 오래 가거나 아니면 가격을 낮추는 그런 조정이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꼭 참고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KG 스틸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KG 그룹주를 해가지고 뭐 쌍용차 인수 뭐 이것과 관련한 어떤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그런 쪽보다도 이제 그 철강 관련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중국 허베이성에 탕산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봉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쇄 해제 8일 만에 일부 지역을 다시 봉쇄했다 얘기 나왔죠. 이 탕산시가 어떤 지역이냐면 중국 전체 철강 생산의 13%를 차지하는 주요 철강 생산지. 그래서 이게 봉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거죠. 여기다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철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리오폴 그쪽에 지금 공격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철강 가격이 계속 올라옴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런 것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KG 스틸, 그 다음에 금강 철강도 상한가고요. 하이 스틸은 거의 준상한가 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철강주들이 그래서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KG 케미칼도 같이 올라간 것을 보면 지금 KG 케미칼 다시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KG 그룹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부분이 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KG 스틸 우선주 다시 한번 상한가, 그 다음에 KG 스틸 상한가, 이것도 KG 그룹주의 움직임들이 아닐까. 어쩌면 철강 때문에 KG 스틸이 올라갔는데 그거 보고 KG 그룹주들이 같이 딸려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건 뭐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순환은 계속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철강도 조금 주춤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반등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자, 아직 뭐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순환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잘 데리고 가면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자동차 쪽도 그쪽에 포함이 될 것 같은 느낌들이 살짝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조금 폭넓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 두 개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도 같이 끼워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중소형주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대형주도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끌려 올라가는, 이게 밀려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쪽도 슬슬 움직일 채비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중요한 것은 수급이겠죠.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올 것인가, 그 부분도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주 좋은 흐름들로 또 기대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돌파가 돼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2800에서 2850까지는 단박에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내일이겠죠. 내일이나 이번 주말까지 해서 주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돌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골든크로스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윈도우 드레싱, 즉 월말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 기대감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즉 FOMC를 앞둔 시점까지는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FOMC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또 그 즈음 되면 이제 만기일과 같이 겹치게 되는 또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영원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흐름들을 가지고 움직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시고요. 오늘은 일단 시장 마무리 잘 됐기 때문에요, 느긋하게 마음 가지고 여유 있게 대응들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마감 시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